의류 매장에서 자신의 어떤 전신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찍어가지고 그것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옷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뭐 혁띠, 그다음에 뭐 신발 이런 모든 패션 부분을 넥타이 다 내가 본인이 입지 않고도 다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게 빠르게 속도를 빠르게 입힐 수 있을 텐데요. 미안하지도 않겠죠, 별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온라인으로도 온라인으로도 당근 가능하겠죠. 아바타가 내 대신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몸을 인식을 해서 두께까지도 인식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신을 이렇게 돌아서 자신이 볼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자신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 또는 나타나지 않고 아바타가 나하고 똑같은 체형의 아바타가 입어주는 것, 이런 방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자기의 어떤 가로 세로 높이 사이즈만, 신체 얼굴이 드러내기 싫은 사람은 사이즈만 이렇게 신체를 적어놓으면 아바타가 나 형상을 이렇게 딱 표현해 준다는 거죠. 대신 나 대신 옷을 입어 줍니다. 치수가 이렇게 그 옷도 이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크기를 분별하고 정확히 이렇게 치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치수 옷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치수를 뭐 상의 옷이든 하의든 현재 치수 방식으로 하지 않고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것도 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상으로 정확하게 대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으로는 옷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치수도 회사마다 좀 틀려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게 회사마다 뭐 L 사이즈다, 뭐 XL 사이즈다, 그러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수를 정확하게 공통으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면 정확할 텐데요. 이런 표현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화면을 표시할 때 만화 같은 거 그리실 때 우리가 만화를 사람을 여기에 그리고 동물 여기에 그리고 집안이다 그러면 조명 여기에 그리고 가구 여기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이게 가로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좌표 숫자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감독이 이렇게 딱 이렇게 레디고 여기서부터까지 딱 원하는 그 방향으로 뜁니다. 그럼 그것은 이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방향을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는데요.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은 것을 이렇게 만화 방식으로 하든가 사진 파일로 대입을 해서 이렇게 사진 파일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 파일, 진짜 사람 파일 10,000개, 가짜 사람, 그러니까 AI가 만들거나 프로그램이 만든 가짜 사람 10,000개, 만화 작가도 이렇게 얼굴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인물을 만들어요. 또는 거기다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가구 파일 10,000개, 조명 파일 10,000개, 이렇게 장판 파일 10,000개 이런 식으로 넣는다는 거죠. 넣어가지고 그것을 화면을 구성해요. 첫째 사진을 구성해 줍니다. 광고 사진 같은 거. 첫째는 만화를 구성해 줍니다. 만화 한 컷, 또는 광고 사진 한 컷을 이렇게 구성해 주거나 동영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동영상 프로 사람을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이런 것을 만화를 그릴 때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다 그대로 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타닥 많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그려가지고 타닥 빨리 넘기면 이렇게 타닥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만화 영화인데요. 그렇게 해서 동적어 프로그램을 결합해서 이것을 화면을 만들면 되게 쉽게 만든다는 거죠. 만화도 이렇게 만들거나 사진 파일도 이렇게 만들거나 만화 동영상 또는 광고 동영상 또는 사진 또 일반 드라마나 영화 동영상도 이와 같이 파일로서 대입을 해서 동영상 움직이는 프로그램만 해가지고 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제가 3D 그 인테리어에서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집안을 인테리어 해주는 회사가 이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판매하고자 하는 싱크대 것을 대입을 해준다든지 사진 파일로
조명, 또 쇼파 이런 것들을 기타 뭐 여러 가지 소품들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파일이 있을까요? 대입을 해서 그것을 디자인이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디자인이 완성됐을 때 결과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집안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매우 정확한 것이 되겠죠. 또는 원하는 가구, 원하는 식탁, 원하는 소파 이런 것들을 조명을 선택해서 살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기술이라 그랬죠. 이것도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까지도 판매하는 구조를 만들어준다. 이 기술을 쓰시면 지금 3D를 조감도로 자기들이 프로그램상으로 이렇게 좀 설계도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사진 방식으로 보여주거나 동영상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파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사업 서비스를 멋대로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픈 AI의 어떤 그 소라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제 기술을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구장이다 그러면 단순 구성 요소에서 복잡한 구성 요소를 추가를 시켜갖고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식인데요. 다른 아마 AI도 이것을 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기술이 단순하고 이렇게 되게 쉽게 구현할 수 있어서 싸게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방식에 비해서. 야구장이다 그러면 야구장의 구성 요소가 뭐죠? 관중석, 그다음 조명탑, 1루, 2루, 3루, 잔디 이런 것이 있고 그건 야구장이죠. 덕아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야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1루, 2루, 3루, 수, 홈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포수도 존재, 심판도 존재할 수 있고 뭐 글러브 그다음에 야구 배트, 이렇게 투수 모자,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모자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게 그것도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야구를 한다 하는데 4대2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그걸 안타 치는 장면과 번트 치는 장면, 홈런 치는 장면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그것도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9대4를 만들려면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답니다. 야구장에서 어떤 애인이 왔다, 관중석 구경한다. 그럼 관중석의 구성 요소로서 그 애인이 오는 장면을 이렇게 찍어줘야 되겠죠. 홈런 쳤을 때 총 장면이다 그러면 그렇죠. 그 홈런 치는 장면도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나오거나 안타 치는 장면, 번트 측면도 구성 요소로서 나온다는 거죠. 야구장에서 야구 판매 용점이다. 그러면 애인하고 같이 놀러 갔다. 그러면 그 선수하고 뭐 이렇게 애인이 같이 가는 장면을 그것도 구성 요소로서 넣어주고 야구 용품 판매점, 그러니까 글러브, 배트, 모자, 유니폼 뭐 등등등이나 그럼 야구 용품 판매점에 종합 스포츠 용품 판매점이며 축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다른 농구공도 이렇게 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스토리를 전개할 때 단순한 구성 요소에서 복잡한 구성 요소를 추가해서 스토리를 전개하시면 매우 쉬운데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이것 또는 자신이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데 이것과 이것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스토리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작 기능이 세우게 된 인간처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기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인간이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런 구성 요소를 도입을 해서 화면을 구성해 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 휴머노id 로봇이 있는데요. 만화 작가가 주인공의 개성, 얼굴이라든지 성격 또는 갖고 있는 재능으로 그 사람을 표현해 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성격이 밝은 성격도 있지만 참 애매하죠. 그래서 밝은 성격, 약간 히스테리한 성격,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성격, 이렇게 논리적인 성격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성격 부분에 있어서 이것과 이것을 결합해서 약간 복합적인 성격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얼굴이 개성이 생기게 틀리게 생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 집안이 부유하다든지 재벌이라든지 뭐 중소기업 사장이라든지 의류 판매를 직업을 가지고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재능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물을 구성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차를 소유했느냐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을 표현하자고 한다면 그 사람의 성격 플러스 재능 이렇게 여러 가지 재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을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을 표현한다는 거죠. 이것이 휴머노이드로 있어서 개성과 인격을 얼굴도 틀려야 되겠지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 구성 요소에서 복잡한 구성 요소를 추가해서 스토리를 전개한다면 얘가 휴머노 로봇 같은 것도 굉장히 어떤 스스로 되게 어떤 다른 요소를 추가를 시켜가지고 지 스스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거나 그것을 새로운 상품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적인 어떤 것들을 하는데 결합 실험을 통해서 이 구성 요소와 저 구성 요소를 결합하고 저 구성 요소를 결합을 했더니 이런 새로운 상품이 나오더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더라,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래갖고 복잡한 단순한 구성 요소에 복잡한 요소를 복잡한 구성을 추가했더니 스토리 전개가 꽤 많아졌다.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를 추가시키는 방법으로 스토리를 전개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현대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이렇게 페이스북에 제공한 인터넷 전화를 유선 전화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동통신이나 다른 거하고도 결합시키는 방법을 그럼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고 했는데 그걸 하셨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데스크탑에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에 이렇게 쇼핑몰을 넣어준다든지 퀵서비스, 택배, 슈퍼마켓 다른 서비스를 넣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멋대로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를 전 세계 언어로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군이나 다른 기업에서 또는 어떤 나라에서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은 숫자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또는 이것을 어떤 데에서는 A, B, C, D, E, F, G로 A, B, C, D, E, F, G를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서 각 나라별로 자기 언어로 그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고 이거를 이제 컴퓨터 언어로 사용하고 인간의 언어로 사용하자는 거죠. 유선전화, 무선전화는 디지털 이렇게 진법수를 따라서 전기 신호를 보내고 음성 신호로 변환을 해주는데요. 이것을 이 진법수를 숫자로 바꿔서 보낸다는 거죠. 01 전세계 국제 표준이 01이 뭐가 됐든 상관없이 우리는 숫자 8로 정해놓거나 78로 정해놓거나 64로 정해놓고 6으로 정해놓고 5로 정해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숫자 모드로 바꿔서 그 숫자를 음성으로 표현해 준다는 거죠. 해석해서 무슨 내가 한국어로 전화해도 프랑스에서 받아도 프랑스에서는 그 언어로 번역돼서 들린다는 거죠. 이런 것을 쓰시면 전 세계 하나로 이제 통합권으로 했을 때 매우 쉽다. 인터넷망을 가진 회사다.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워키토키를 흡수를 시켜주거나 워키토키망, 자체 통신망으로 이렇게 통신하거나 이동통신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유선 인터넷망으로 해서 저희네들이 와이파이나 또는 또 다른 무선 송수신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무선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데 워키토키도 흡수시켜서 워키토키 자기끼리 통신하려면 통신하고 이렇게 여기서 전국망으로 통신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 기술 사업 아이디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햄통신을 흡수를 시켜갖고 햄통신은 자체 전파로 송출을 하더라도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햄통신 기본 있잖아요. 그거를 햄통신의 라디오를 하고 이렇게 인터넷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쌍방향 통신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인터넷 이동통신도 같이 겸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의 햄통신이다 그러면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하나는 방송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그것을 유선전 이동통신 100만 개로 서비스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제재가 내려질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있는 라디오 방송국이다 그러면 라디오 방송 허가를 받은 건 라디오지만 영상을 송출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걸 하는 방송국 채널로 하나를 한 게 아니라 하나의 허가된 파형은 하나지만 호출번호만 100개에서 100개의 방송 채널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도 되고요. 쇼핑몰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하시겠죠. 또는 그것을 기반으로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이것도 역시 유선 인터넷망 회사하고 같이 연결해도 되고 자체 통신망으로 워키토키처럼 사용해도 돼요. 중폭 기지를 좀 더 촘촘히 넣어가지고 이것도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라디오파를 이용해가지고 초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라디오파는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초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단거리로 주로 사용할 때는 단거리로 사용하고 중거리
장거리 사용할 때는 그 모드로 전력이 많이 들겠죠. 그 모드로 바꿔서 통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전파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채널을 바꿔가면서 통신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단거리, 중거리, 이렇게 초장거리, 이런 장거리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 조정할 때 좋겠죠. 라디오 전파다 그러면 그걸로 드론에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해서 드론 만개를 한다든지, 혹은 또 다른 전파로 또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해서 드론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 드론이 하나의 파형만 송수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송수신기와 더불어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여러 개를 동시에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번호를 들리게 여러 개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정보 채널을 삼아주거나 그것을 무선 충전 구조로도 하나의 전파만이 아니라 여러 개로 충전해 준다는 거죠. 유선 충전에서도 자율적인 차량이나 로봇이 충전할 때도 여러 군데 충전, 우리는 5군데 충전하는 데 있어요. 유선이라도. 또는 무선 충전, 우리는 전파로 할 때 5군데 충전하는 데가 있다고. 그리고 5군데나 10군데로 충전 속도가 빠르잖아요. 각각 배터리가 달려있으면. 이런 형태의 배터리다. 또는 파워뱅크다 그러면 그 안에 배터리가 4분의 4조각으로 나눠졌다 합시다. 그럼 각각 충전하는 구조를 해주면 되게 속도가 빠른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대기술이 되겠습니다. 안에가 10개가 있다. 10개의 작은 조각이 있다. 그러면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여기서 충전을 하면 이렇게 이런 콘센트 방식으로 잘게 전기가 쪼개져 가지고 각각의 전 배터리에 전기가 충전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100개가 됐다 그러면, 그렇죠, 100개의 배터리가 있다면 100개의 배터리에도 각각 전기선을 연결해서 충전하는 구조를 갖고요. 전기를 빼내 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이제 그 용도는 아니지만 전기를 빼내 쓴다, 각각의 배터리 몇 개, 100개다 그랬을 때 몇 개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서 10개, 어떤 데 40개, 20개, 그 용도에 따라서 틀리게 전기량을 갖다 줄 수 있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12.5V, 60V, 30V, 120V 또는 110V, 220, 380 자유자재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배터리지만 이건 배터리에서는 나오는 전기량이 한계가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110이나 220이 연결해도 이렇게 전압을 높고 납품 이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12.5V, 30V, 60V, 50V 마음대로 볼트수를 조절해서 줄량을 통제해서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단순한 형태의 변압기인데요. 220이다, 110이다 그러면 220으로 중폭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전기를 축적을 해서 금속 배터리가 됐든 뭐가 됐든 콘덴서가 됐든 금속 배터리가 제일 나아요. 거기다 전기를 물탱크라고 합시다. 물탱크를 축적을 해서 이쪽으로 갖다 주면 되게 압이 세지게 나올 수 있는데요. 물탱크 개념을 배터리를 준다는 거죠. 그것이 콘덴서가 될 수도 있고, 제 방식의 이런 이렇게 금속 배터리, 이게 구리바에다 코일을 감은 금속 배터리가 되더라 했죠. 저런 것들은 그거를 이제 금속 콘덴서 개념을 갖자. 또는 이거를 금속의 어떤 이런 금속의 수십 개, 그러니까 절연 구조를 갖춘 채 열이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너무 뭉쳐놓으면 열이 많이 생겨서 수십 개, 수백 개의 형태를 가지면 이게씩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물에다가 금속 덩어리, 구리판을 넣어준다든지 그러면 그게 배터리가 됩니다. 물에다가 알루미늄판을 넣어줘도 배터리입니다. 이렇게 수십 개를 넣어주거나 수백 개를 크기에 따라서, 또는 금속 바를 넣어주거나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등에서 넣어주면 이게 금속 배터리가 된다고요. 여기다 항상 조금 첨가시키는 소금 조금 다른 걸 조금씩 해서 갖다 틀리다 그러면 양심불량, 양심불량이 되십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다른 금속으로도 된다. 이렇게 이제 배터리로 삼아도 돼요. 그걸로. 어쨌든 이런 형태의 배터리에다가 물탱크라고 합시다. 물이 압이 이 정도 있다 할지라도 이 물탱크에도 물을 가득히 고이게 만들어주면 압이 세게 해서 증폭을 가능한데요. 이렇게 해서 배터리, 금속 배터리, 이런 형태의 금속 배터리를 놔준다는 거죠. 그러면 220, 110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물탱크처럼 금속에 전기가 축적이 되면 그것이 하나, 둘, 셋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220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또는 220의 전기를 110으로 바꿀 수 있다. 변압기다. 그러면
110 쓰는 데가 220이 쓰는 데가 있으니까 콘센트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220을 감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전기선의 두께를 얇은 거를 사용하면 감압 구조로 가서 간단히 11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의 두께를 대중소 틀리게 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12.5V, 60V, 30V, 110V, 220V 자연스럽게 변환시킬 수 있고 파워뱅크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인버터 발전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2차 전지가 됐든 뭐 축적 구조를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평상시에 석유 돌려서 축적을 해놓으면 좋죠. 그때가 돌리는 것보다. 또는 110 가정용 110, 220도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같이 이렇게 석유 없더라도 그래서 충전시키는 구조를 갖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도 12.5V, 60V, 30V, 110V, 220V 자유자재로 조절해서 변압기 조금만 달아주면 되거든요. 천선은 굵은 거 이렇게 얇은 거 이렇게 배치하는 이런 단순한 방법을 하거나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하나다. 어쩐 데는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양을 틀리게 흘려보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있는 앰프 같은데도 이런 금속 배터리 개념을 둬서 콘덴서를 배치를 해야 되지만 콘덴서 워낙에 불량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배터리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배터리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배터리도 되고 이런 배터리도 됩니다만은 이게 나오는 전기량이 너무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110과 210과 연결했다 합시다. 연결했다면 여기에 전기가 강력하게 충전이 된다라고. 여기는 건전지예요. 이게 이렇게 큰 배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속 콘덴서 개념으로 해가지고 구리바에다 코일을 감면 이게 금속 콘덴서가 된다 그러죠. 발열에도 강하고 고장 날 염려도 없어요. 이런 것을 몇 개를 배치해서 4개를 쓸지 2개를 쓸지 1개를 쓸지 그렇죠. 전기양을 증폭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증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여기다 언오프 구조로 해서 2개만 쓸지 3개만 쓸지 이럴 때 전기양을 틀리게 쓰는 기술을 쓰는데 이거는 건전지지만 그는 이제 강한 전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배터리라는 점에서 그렇죠. 3개를 오프시키면 1개만 쓸 수 있고 아예 전체를 오프시키면 아예 그 전체가 오프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어떤 현재 배터리 개념에서 전기, 전자, 기판 구조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갖고 전기양을 틀리게 공급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자동차 기판에서든 조명 기판에서든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개의 배터리, 이거는 건전지예요. 이게 배터리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2차 전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2차 전지 될 수도 있고 파워뱅크도 될 수도 있고 파워뱅크 220짜리 공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될 수도 있고 이런 금속 콘덴서일 수도 금속 콘덴서가 제일 좋아요. 기존의 콘덴서도 괜찮고 그럼 여기서 전기를 중폭화해서 1개에서만 쓸지 2개만 쓰게 3개 좀 어프식으로 해서 전기를 공급해 준다는 거죠. 전기선은 모든 큰 전기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두꺼운 전기선의 끈이 두껍거나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가 1개다 그러면 동일한 굵기다 그러면 여기는 8개, 8차선 정도로 늘려줘야 돼. 모터 직전에선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작은 전기서부터 큰 전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모터 직전에 이런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텁게 함으로써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는 그거는 이제 카패시터를 만들어준다는 카패시터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일본적으로 작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길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일부러 모터 직전이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도공을 배치해서 작은 전기서부터 큰 전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는 것. 전기가 축적되어서 모터가 안정적으로 전기양이 약하게 강중량을 따라 속도도 모터도 그 정도로 돌아갈 거라는 거죠. 변속기 없는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모터에다가도 서로 모터의 직전에선의 전기선안의 구리선을 대중소 피복 없이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바꾸거나 전기선안의 구리선이 1개다 그러면 2개, 3개 이렇게 해가지고 동일한 거라도 굵기를 실타래처럼 생긴 거 말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모터 직전에선에다 주파수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파워가 세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기술은 통신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테슬라는 전기선의 구리선을 전기를 앞뒤로, 에디슨은
이렇게 직류로 보내는데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로 들어가서 가장 약한 거라도 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이제 전기를 중폭하여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하거나 그다음에 동축 케이블이나 통신 케이블로 사용하죠. 유선 전화선의 통신 케이블을 통신으로 사용하고 주파수 방식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기 그들은 이런 것이 통신으로도 사용하고 광섬유도 이렇게 전기 빛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광을 중폭하는 구조로도 들어가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또는 수백 겹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파워를 높이는 기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연구 자석도 대중소 가로를 틀리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넷사람 유리망 코팅 넣어서 제조하는데요. 스피커 같은 데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형태로 넣어줄 수 있어요. 이것을 보시면 전기선이다 그러면 통신선도 되는데요. 일정 부분 금속 구리 코일에다가 두껍게 만들어진 카펫에다가 내어서 멀리 송전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는 파워를 높여서 송전할 수 있는데요. 몇 개를 배치해 주느냐에 따라서 파워도 높일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 통신선에서 이 기술을 쓰는데 여기라 보면 약간 여기를 두텁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런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앰프에다가도 이런 금속 콘덴서나 일반 콘덴서를 넣어서 몇 개를 갖다 쓸지에 따라서 증폭하는 구조를 가져줍니다. 스피커 같은 데도 이걸 놔가지고 물탱크다 그러면 이렇게 좀 거기다 물을 축적해서 보내는 전기를 축적해서 보내는 콘덴서를 만들어주면 증폭이 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스피커도 파워가 세진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미니 스피커를 4개나 5개 넣으십시다. 그럼 이제 미니 스피커는 전기량을 덜 먹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리를 합해서 언어부식으로 내주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LG가 됐든 삼성이 됐든 애플이 됐든 어디서 이 기술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또는 그것을 크기를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다. 그러면 소리가 그것이 강하게 합해져서 강한 파워를 낼 뿐만 아니라 소리도 좋다라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게 확성기 같은 데도 언어부식으로 해서 군에서 확성기다 그러면 20개 뭐 동네 이장님도 하시잖아요. 20개든지 스피커든지 몇 개를 쓰냐에 따라서 언어부 구조를 갖춰서 소리 크기를 틀리게 해주거나 그 확성기나 스피커에 있다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넣어주는 기술을 따라서 약하게도 강하게도 전기 파워를 내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스피커에도 마찬가지고요. 앰프에다가도 전기양에 따라서 앰프의 소리를 크게 증폭시킬 수도 있고 감압 구조 그래서 전기양을 틀리게 작게 보내서 작게 할 수도 있고 이 스피커도 소리를 작게 크게 할 수도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스피커의 진동판에 못 가는 홈을 파서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술을 쓰는데 이는 스피커와 확성기 안에도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서 소리를 증폭하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기타나 바이올린 이런 데도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여기서 소리를 증폭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거기서 평판 스피커 같은 것도 진동판을 오목한 홈을 파서 증폭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명, 자동차 조명 같은 데도 쓸 수 있고요. 그 방식은 소리를 증폭한다는 거죠. 모든 악기에 있어서 또는 볼록한 구조를 만들어서 소리를 거의 부딪혀 가지고 소리를 다르게 내거나 기타나 바이올린이 소리 나오는 통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2개나 3개 여러 개를 만들어주면 소리가 또 틀리게 됩니다. 일단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코팅해서 해주고요. 여러 겹. 또 기타 다른 코팅제 그래서 음이 부딪힐 때 매끄러운 소리가 나는 그런 기술을 쓰거나 금속줄에도 유리석용 코팅, 넷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거는 철사나 철근 이런 모든 금속 구조에도 다 들어갑니다. 이런 구리바 이런 데도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데도 들어가고 전기선, 통신선 여기 그다음에 광섬유선 이런 데도 자체에도 들어가고 여러 개 코팅 구조를 들어갑니다.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넷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죠. 광섬유를 이렇게 어떤 석영실을 기초로 해서 광섬유는 그것도 빛이 그쪽으로 증폭이 되어서 간다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석영실을 기초로 해서 광섬유선도 쓸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요.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줍니다. 석영실을 따라서도 광섬유선이 될 수 있다. 또는
아크릴에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아크릴에다 안팎으로 구멍을 파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 광이 들어가면 그 안팎으로 줘가지고 광을 그 안에 집약시켜서 멀리 성전할 수 있습니다. 광소미선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로도 아크릴 이런 그 광소미선으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탄소섬유를 만들 때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이나 기타 다른 걸 기반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망 코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합성섬유 실이나 모든 실구조, 또 아라미드 섬유, 스판덱스에도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망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실구조에 천구조에 들어갑니다. 인쇄 잉크나 그다음에 염색제 또는 페인트 이런 데도 들어가고요. 엔진 오일과 윤활 유주에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현대 오일뱅크나 GS 칼텍스 이런 데서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불수 원샷, 불수에서도 한들 거기서도 엔진 윤활제 들어가신데 코팅제나 그것도 들어가셔도 제 기술입니다. 함부로 쓰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됩니다. 그다음에 오일스텐 이런 데도 들어가고 이렇게 도금액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비닐 제조나 종이박스 제조 모든 제조에 펠리클에도 들어가고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유리 기판 그다음에 이런데 그다음에 뭡니까 플라스틱 기판에도 들어갑니다.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에 유리 기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판에도 나노 구조라든지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여기다가 수직과 수평 터널로 매칭이 됐든 넣어줍니다. 전기선 통신선을 그 안에 넣고요.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합니다. 삼성 협력사 코닌도 이걸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모든 건물에도 지하층이 있듯이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어떤 기판의 종류에도 지하를 파서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는다.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3D 반도체에서 제가 낸드 플래시가 됐든 HBM이든 어디든 간에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 물통 구조로 해서 계단식으로 해서 파이프 압력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걸 3D 반도체에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멋대로 쓰셨습니다. 파이프에다가 전기선 통신선을 넣는데요. 여기서 삼성이나 SK, TSMC, 마이크론에 이걸 무단으로 쓰셨습니다. 여기다가 유리석영 코팅 제사람 유리막 코드를 제거하고 여러 겹 코팅을 주는 기술 구조로 들어가거나 기타 절연체 이런 절연 테이프 같은 거로도 가능한데요. 절연체를 이렇게 해서 열이 축적되지 않고 여기다가도 이런 절연 테이프에다가도 유리석영 코팅 제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효과적으로 절연이 됩니다. 이런 전기선을 전기선에다가 피복을 하는 이유는 전기가 밖으로 달아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서로 간에 열도 전염되지 않습니다. 케이블 타이를 묶어놔도 반도체도 그런데요. 반도체도 이런 절연 테이프 같은 걸로 해주면 기존에 이제 이런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에다가도 이런 절연 방식의 이런 테이프를 하나 해주면 좋은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이건 훨씬 더 그 안에 잘 견딘다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그 안에 가두어지는 현상이라면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이런 뭐 건전지 같은 데도 이런 절연 테이프 방식의 이런 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에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여기다가도 코팅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면 여러 겹 주면 기타 다른 코팅제라도 전기가 그 안에 가둬진다는 방전이 잘 안 된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납축전지, 연료전지, 2차전지, 1차전지 다 이 기술을 씁니다. 전기선 피복, 통신선 피복, 그 다음에 이런 유리 광섬유선 피복에도 동일합니다. 이거를 연료전지 같은 데도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도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건축용 실리콘에다가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그 안에서도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안에 딱 넣어서 이제 제조를 하게 되면 건축용 실리콘도 오랫동안 외부의 공기와 그렇죠 좀 마르지 않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거기다가도 이렇게 건축 실리콘 테이프 이런 절연 테이프를 통해서 실리콘에다가 코팅을 해줘가지고 하거나 유리석영 코팅 내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외부의 온도에 안에가 실리콘이 굳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리콘에다가 에어컨 살균할 때 곰팡이 살균할 때는 곰팡이 액상제제를 넣어주는데요. 그러면 거기다가도 이렇게 곰팡이 안 슬게 됩니다.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걸 액상 형태로 특히 그 욕실용 그레이즈용을 액상 형태로 만들어서
것을 실리콘 건축이었던 그 콘크리트 크랙 이런 데 넣어서 굳게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 저는 이제 그 오수관 같은 데 보면 그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이가 물이 새요. 그래서 이건 6실린 그레이중 실리콘을, 다른 건 안 되는데 이거는 딱 발라 놓으면 몇 년이 가도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뭐 저거 그 스프레이 체인, 그 자동차에 뿌리는 스프레이 체인을 약간 걸쭉하게 만들어서 액상형으로 바르게 만드시면 좋은데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것을 금색, 은색, 다양한 색, 밝은 색으로 염색해서 방수제로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방수제로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MDF 같은데도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MDF 같은데도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 제제를 넣어서 그것을 살균한다는, 그렇게 해서 곰팡이 안 쓰는 구조를 만드는데요. MDF도 너무 곰팡이가 잘 쓸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것은 이게 곰팡이 액상 제제를 종이 박스나 이런 데도 비닐에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담을 때 그래서 곰팡이가 잘 안 쓸게 하는 기술 구조를 쓸 수 있다. 또는 제가 이렇게 광범위 살균제인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70, 20, 10의 결합인데, 이것은 동물에도 뿌릴 수 있고 사람에도 뿌릴 수 있고, 제가 완선은 그걸로 해결했다 그랬죠. 에어컨, 그래서 열탕 소독을 하시 건조기 드라이기 순간 온도가 150도가 넘는데요. 그래서 가열을 해서 이것을 살균한 다음에 마르게 한 다음에 그것을 매일마다 열대 번 발라줬더니 낫더라. 그다음부터 안 났어요, 완선이. 그래서 그거 되게 효과적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식물 땅에다가 곰팡이 난데 뿌려보잖아요. 곰팡이 다 죽어요. 농약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게 조독성이 아니에요. 전 잇몸에다가도 충치균 소멸하는 데 쓰거든요.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 형성만을 발표합니다. 그렇죠. 냄새 나는데도 뿌릴 수 있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면 한번 실험을 해보려,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지적재산 형성을 위해 여성 질 청결제라도 괜찮다. 급하면 그 안에 곰팡이를 살균할 수 있는 구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에 대해 동물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에다가도 적용해봤는데 곰팡이가 그 땅에 흙이 그 곰팡이가 다 죽더라.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 베이킹 소다하고 제가 소금을 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그걸 액상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페브리치처럼 겨드랑이로 동물이 냄새나는데 뿌릴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베이킹 소다하고 설탕, 젖산을 결합해서 모기 끈끈이 발라줘 가지고 소파리 끈끈이로 만든다. 또는 그것을 액상형,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액상형으로 만들어 잘 잡혀요. 이렇게 해서 액상형 만들어서 뻥뻥 빠지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 죽는다. 이거를 가지고 제가 농사용으로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해충을 갖다 제거하는 이런 방법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도 이제 농사용으로 쓸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야채라든지 달걀 껍데기, 소금기가 좀 없는 것을 끓여서 이따가 어떻게 거기 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넣어봤더니 곰팡이가 안 쓰는 음식 기반의 비료가 생기더라. 액상 비료로 만들거나 고형 비료로 만들거나 토양에 갈아서 불어서 토양을 팔 수 있어요. 근데 소금기가 있는 거는 음식물들을, 한약재도 괜찮은데요. 끓여가지고 먼저 소금기를 물러서 씻어갖고 제거하고요. 여러 번 씻어갖고 물을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끓여가지고 식힌 다음에 빵 만든 이스트균을 넣고 액상 비료, 어떤 고형 비료, 또 토양에 뿌려서 토양을 팔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방송관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콘크리트 타설할 때 철망 구조를 넣어준다. 철망이나 철사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철근은 너무 무거우니까 건축물이 무거워지죠. 그래서 이거를 가로세로나 불규칙적이나 규칙적이나 만들어서 그것을 뼈대, 대나무 뿌리가 서로 이렇게 강하게 연결되듯이 해서 내진 구조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한 것이 강하게 연결돼. 그러면 금속 아니더라도, 그렇죠. 금속 아니더라도 플라스틱도 되고 어떻게 다른 금속 섬유로도 돼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카본 소재에다가도 유리석용 커튼 옛사람 유리망코를 넣어서 제조한다 그랬죠. 거기다가도 금속 뼈대를 넣어주는 방법으로 하든가 아라미드 섬유에도 할 수 있어요. 아라미드 섬유에도 금속을 서로 꽈가지고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심뼈도 뼈대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방탄 소재로.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방탄 소재로 들어가거나 어떤 금속을 이렇게 전투기나 장갑차 이런 데도 금속 들어가는데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몇 겹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를 갖다가 철사로 만들어가지고 철사가 됐던 금속으로 만들어서 아라미드 소면에 넣어서 방탄 소재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것은 금속만 되는 게 아니라 전투기 같은 데 장갑차 철판 이런 데도 되겠죠. 뭐 다른 데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도 되고 고무도 돼요. 뭐 이런 종류는 상관없이 아라미드 소미 안에 넣어서 아라미드 소미 같은 데 가로세로 금속 뼈대 넣어주고 알갱이를 금속 알갱이 돌알갱이 넣어줍니다.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같은 옛사람 유리망고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뭐 스판덱스에도 그리고 다른 데다가 서로 이종의 다른 종류의 것들 안에는 이게 어떤 핵심 구조로서 뭐 합성섬유 나일론이 들어가고 겉에는 이렇게 뼈대로 겉에는 아크릴 들어가고 서로 다른 종류의 것들이 이게 심지로 들어가고 알갱이나 분말 구조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다른 종류를 결합시키는 이런 방법의 섬유 제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에는 뼈대는 단단하고 겉에는 부드럽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카본 소재에도 안에는 금속 뼈대가 들어가거나 금속 분말 또는 합성섬유 나일론 뼈대나 합성섬유 나일론 분말들이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다른 것도 다른 섬유도 가능해요. 이런 방식으로 카본 소재를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본 소재나 펠리클 같은 것도 유리석용 거든 사람 유리망크를 넣어서 제라고 나노 구조라든지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플라스틱 창과 플라스틱 창, 유리창 이런 것을 결합할 때도 나노 구조나 홈을 파서 결합하는 기술 구조를 씁니다.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인조가죽, 피역 접합, 신발 밑창 접합, 그다음에 물놀이용 매트 접합, 종이 접합, 그다음에 어떤 비닐 접합 이런 데도 다 모든 접합 구조 이걸 사용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단열 벽지 접합, 단열 벽지 같은 데도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구조를 쓴다 그랬죠. 단열 벽지 잘 안 붙으면 홈을 좀 파서 이렇게 접합을 시킨다. 이 접합 구조에서 이 기술은 다른 데 수십만 군데도 응용할 수 있는데 원천 기술은 저다라는 것을 실용 기술은 그쪽, 제 기술은 원천 기술은 저쪽. 그래서 수십만 군데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기술은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 자동차 타이어,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이어, 어떤 자전거 타이어 접합에도 이 기술 씁니다. 뭐 비닐 접합에도 쓸 수 있고 모든 접합 구조에 다 들어가요. 골판지 접합에도 쓰고 뭐 접합 구조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금속 접합, 고무판 접합, 플라스틱 접합에도 이 기술을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홈을 파서 하는 거는 이건 히터기에다가도 금속판, 또는 이렇게 허먼너를 금속판에다가도 홈을 파서 오목골처럼 적용하게 하거나 이게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데 홈을 파가지고 냉기를 증폭하거나 이런 구조도 조명 가스로도 사용해서 홈을 증폭하고 돋보기 같은데 이거 홈을 파가지고 군사용으로도 위해서 이렇게 태워버린다 그랬죠. 밑을 홈을 파서 물을 끓이거나 플라스틱 창, 유리창에도 이렇게 홈을 파서 이렇게 빛을 증폭하거나 자동차 앞유리판 여기다가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멀리 대공 방어망에서 조명도 그러죠. 홈을 파서 멀리 증폭하는 구조를 갖거나 아니면 여기다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태양빛이 어디로 들어오든지 빛이 넓게 이렇게 증폭하는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 어디다 각도에다. 그럼 가로등 같은 데인데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코팅해서 넓게 퍼지게 하거나 이런 기술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다 색깔을 넣어주면 다양한 또 색깔이 나오겠죠. 이렇게 오목한 홈이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 코팅이든지 뭐 카메라 렌즈에 다 들어가는데요. 망원경 같은데 여기다가 오목한 이렇게 홈을 파주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소니나 삼성 CCD나 샤오미에서 마이크로 렌즈 같은 데도 들어가고 망원경, 현미경 이런 데 카메라 구조에 들어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그 태양열이나 태양광 반사판으로 만들어 갖고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오목한 홈을 파서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걸로 직접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가열해도 되고요. 태양열 조리기도 사용하셔도 되고 태양열 조리기에다가 오목한 홈을 파서 동서남북을 해서 빛이 어느 각도에 들어가도 반사 복사되도록 하고 그래서 공기나
물을 데우거나 그래서 난방을 하거나 발전을 하거나 음식을 데울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에폭시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에폭시를 두껍게 가지고 무겁잖아요. 에폭시가. 그러니까 플라스틱, 투명한 플라스틱 판에 넣었다고 합시다. 에폭시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식탁판으로 사용하거나 가구로 만들어주거나 책장 또는 의자를 만들어주거나 다양한 가구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다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코를 넣어서 제조하고, 반사고 이렇게 햇빛에 강하게 그 투명 플라스틱 판이다. 그러면 투명 플라스틱 판이 딱딱할 수도 있고 유연할 수도 있잖아요. 투명 매트다. 투명 매트에다가도 넣어도 돼요. 그 사이에. 그러면 에폭시가 적게 들어가고도 환상적인 무늬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 여러 개 코팅 구조로 주고, 그 투명 매트나 투명 플라스틱에도 그걸 둡니다. 이걸 타일로 만들어 주거나 벽처럼 만들어 주거나 방문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이런 플라스틱으로 방문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닥재로 만들어 줄 수도 있거나 그 가구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다양하게 못 만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방 타일도 만들어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네, 그런 방식으로 식탁으로도 만들어도 되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장판에다가 에폭시를 결합해서 할 수도 있고, 벽지, 단열 벽지나 모든 벽지 구조에다가, 그 다음에 이런 데다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석고보드에도 할 수 있고 합판에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플라스틱 판이요. 그 다음에 건축 내부에 어떤 그 판넬 구조로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쓰일 때는 많은 것 같은데요. 또는 플라스틱 창과 플라스틱 창 사이에 부분적으로 들어가거나 해서 에폭시를 만들어서 또 유리창 사이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크릴 창과 아크릴 사이에 넣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의 구조가 되겠어요. 플라스틱 방탄별, 플라스틱 방탄별 이렇게 해갖고 방탄 소재로 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플라스틱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유리창이 있고, 플라스틱 바깥에 안에 아크릴 창, 플라스틱 바깥에 안에는 투명 필름일 수도 있어요. 또는 에폭시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창이나 유리창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코팅 구조를 많이 가져줍니다. 그래서 햇빛에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내열 구조로 만들어서 그래서 기판으로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종류를 디스플레이판으로 사용해줍니다. 그거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시멘트하고 모래를 금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좀 컬러풀하게 만들어주거나, 마사토라든지 현모암을 가루로 또는 입자 구조로 만들어서 경량 벽돌과 벽체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금색, 다양색 염색을 합니다. 천연 어떤 자갈들을 금색, 다양색으로 염색을 해서 건축을 컬러풀하게 건설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벽돌의 소재에 넣어줄 수도 있고, 벽돌 소재에도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컬러풀한 벽돌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붉은 벽돌이라든지 이런 좀 단단한 벽돌을 금색, 다양색 염색해서, 또는 단단하지 않은 것도 가능해요. 이 방식은 좀 단단한 게 낫잖아요. 그것을 콘크리트 벽돌을 넣거나 시멘트 몰타르에다 갖고 다양한 컬러풀한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벽돌이나 벽체를 만들어 건축을 할 수 있는데요. 콘크리트 타설할 때도 이것을 자갈 대신해서 넣을 수도 있고, 폐콘크리트 같은 걸 부숴갖고 상태 괜찮은 놈을 건축공법으로 사용해서 넣어주면 공기가 단축되고 좀 단단한 걸 넣어주면 되겠죠. 그걸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도로 타설할 때도 그거 둘 수 있다. 도로에다가도 도로에다가 일반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결합을 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일자로 쭉 가로로 쭉 놔도 가로 세로로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밑에는 이제 뿌리가 있어야지 오랫동안 차를 다녀도 부서지지 않게, 그렇게 해갖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결합을 만들 미끄러지지 않는 도로가 되는데,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건 가로 세로는 아니더라도 콘크리트가 부분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어요. 가방 같은 것도 우리가 지게 방식으로 해서 지면 얼마나 편할까요? 학생들 이렇게 척추도 휘어지잖아요, 무거운 거는. 건축 현장 같은 데서도 이렇게
아니 저기 뭐 이렇게 군인 같은데도 지게처럼 이렇게 배낭을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지게처럼 이제 만들어진 게 안에가 들어가 있는 경우 또는 바깥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금속 또는 플라스틱 또는 유연한 소재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접었다 폈다도 할 수 있고 가방과 결합을 해서 가방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의 힘으로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무거운 짐도 들 수 있다. 또는 이게가 바깥으로 나와서 가방은 이렇게 탈부착이 되고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바퀴를 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전동기구를 둬서 이렇게 전기 힘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밀 때 이것을 금속 소재, 플라스틱, 기타 다양한 유연한 소재도 괜찮아요. 이런 지게 개념으로 해서 그 지게 힘으로 들어주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보다 유연한 소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방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